우리 한동훈 결론적으로 일단 활용법을 한번 지금 세 가지 노죠? 네네. 지금 이제는 뭐 네 가지에서 오늘 조선일보 네 가지에서 하나는 없어졌죠? 네. 뭐냐면 이제 장관으로 계속 있는 건 없어졌어요. 결국 이제 출마는 100%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비례,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자격으로 나가서게 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거론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수사도 잘했지만 장관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행정을 되게 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한동훈 같은 사람은 뭐 굳이 국회의원 할 필요 있습니까? 장관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난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하는 짓이 도에 도를 다 넘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였는데 이번에 대구건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 저 정도였나? 사람들이 한동훈 좋아한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듣고 그다음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 가서도 막 사람들이 와 한동훈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대구에서 저걸 보니까 야, 저 정도였나? 그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써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을 통해 가지고 여당이 가져올 의석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예컨대 뭐 춘천이나 이런 데서 그랬다. 아이 그럼 뭐 아버지 고향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그랬다. 아이 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한동훈은요 원래 이제 더 서 변호사 잘 알지만 판사들은 성적이 좋으면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경양 교류를 갖다 쭉 해요. 예. 검사들은 일 잘하면 위에서 그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 보내지를 않아요. 다 서울에서만 근무를 해요. 그런 검사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제가 이력 쭉 그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지방에서 근무한 거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천안. 천안은 거의 수도권이에요. 제가 이제 의료중재원 같은 데 가면 천안에 단국대 의대 교수님들 오시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서울시 천안구래. 왜냐하면 KTX 타면은 강남에서 남대문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어떨 땐 더 빠르거든요. 천안은 이제 그렇게 친 거고 그 다음에 또 언제냐? 부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청와대 이런 데서만 근무했던 초엘리트 검사인데 대구는 근무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가가지고 저 정도 인기다? 그러면 예컨대 제가 박정아 선배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박정아 의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원주인데 만약에 이제 간당한다. 그럼 저 같아도 그럼 한동훈 장관 한번 와서 와주면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범철이 지금 천안 갑인데 신범철 지난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도 되게 좋은데 신범철 같은 사람이 천안에 한동훈 같은 사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은요. 제가 봤을 때 내년 초에는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한동훈이 아니라 한서훈도 돼야 되고 한남훈도 돼야 되고 한북훈도 돼야 되고 그럴 거란 말이죠. 한동훈, 동서남북 다 가야 돼. 한동훈, 한서훈, 한남훈, 한북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는 종로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종로 나갔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겟이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이 타겟이지만 야당에서 타겟은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할 건데 종로 같은 데는 그다음에 옛날 같은 상징성 전 인정 못 하겠고 그다음에 비례는 제가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비례 의원은 국회 가면 서자 취급받는다면서 힘이 안 받는다면서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 하려면 자기의 그 연고가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정욱 같은 경우는 대구나 아니면 뭐 합천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고 한동훈은 뭐 끼케야 춘천 아니면 무조건 강남 가야 돼요. 강남 가가지고 이제 강남에서는 막 어떻게 될 거냐면은 강남에 출마한다고 그러면 강남에 뭐 이렇게 도곡동 무슨 동 이렇게 딱 나오면 사람들이 한동훈 왜 여기 왔냐고 빨리 전주 가고 광주 가고 대구 가고 그 부산 가고 그러지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강원도, 충청도,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이런 데 돌아야지 강남에 왜 왔냐고 빨리 저기 딴 데 가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써먹어야 제대로 써먹는 거지 레시피대로 제대로 써먹는 거지 뭐 엄하게 뭐 패션 뭐 이렇게 쇼한다고 뭐 종로 나간다 뭐 그다음 뭐 자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정성내 잡아서 뭐 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도 비례가 낫지 않느냐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니나 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한동훈은 강남 나가가지고 그 일단은 무조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막 돌아다녀야 된다. 저는 그 뭐 생각이 제가 보기에 다 동의하고요. 네네. 하나가 좀 다른 게 저하고 저는 종로가도요. 네. 종로가도에 누구하고 붙어도 이긴다 봐요. 그게 뭐 임종석이든 이광재든 심지어 이재명이 오든 이긴다고는 보는데 다만 이게 종로가 흠지는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제가 종로 가보면 낙후되고 호남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가 거기 묶일 수가 있죠. 전국 선거 지원은 좀 어렵다. 이래 본다면 이게 뭐 안전하게 배지를 달고 전국 지원 다니려면 우리 강남이면 이제 뭐 충분하고 전국 최다 득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비례는 아무래도 또 위성 정당이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뭐 그래서 강남이 좀 그러면 송파 갑도 김웅인을 이게 어차피 잘라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이 확고한 게 종로가 무슨 정치 1번지입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 못해요.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땐 종로가 정치 1번지다. 종로가 옛날엔 북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들, 안동김 씨들이 그 종로에 많이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을 그렇게 쭉 몰고 가는 그런 데니까 종로가 그 우리나라 정치 1번지였었죠. 근데 지금 청와대도 나가고 종로에 뭐 사람이 삽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 1번지는 강남이에요. 저는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양보하면 용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산은 그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 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강남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제가 봤을 땐 정치 1번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이 강남에서 당선된 게 뭐 그렇게 폄훼될 일입니까? 저는 아주 당당한 일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강남에 지금 국회의원들 누구 있습니까?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뭐 태영호 의원 정도나 알지 나머지 3명이나 더 있을 텐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공천하면 안 되고요. 그 강남에는 진짜 뭐 서정욱이면 서정욱 뭐 이렇게 딱 전국구 스타 한동훈이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딱 해서 야 그 여당에 이렇게 스타 국회의원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강남을 뭐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공천 주는 거는 진짜로 뭐라 그럴까 이제 아끼다가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있잖아요. 아끼다가 상해버려요. 그럼 저 써먹지도 못한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거 한동훈을 강남의 고향이니까 네네. 강남의 그 전국 최다 득표도 확실하게 배치하고 네. 근데 강남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전국 선거들에게 도와다니면서 도와주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한동훈이 강남 이미지지 송파 이미지입니까? 한동훈이 뭐 종로 이미지입니까? 한동훈이 뭐 계양 이미지입니까? 이재명은 계양 이미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중요한 게 압도적인 존재감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네. 근데 이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그 중요한데 네. 과연 이게 한동훈만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이재명도 남아있고 자녀 수사가 많이 남아있죠? 지금 이게 성남지청에 우리 그 판교 힐튼 호텔도 남아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게 이재명 수사는 끝없이 될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그 사이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수사도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봉투남 있잖아요. 네. 옛날에 별명이 송터남에서 이제 봉투남으로 이름이 봉투남, 봉투 뿌린 송영길도 지금 해야 되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후임자는 도대체 누가 돼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이에요. 이완규. 제가 듣기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주 이론의 대가래요. 그런데 또 이완규 처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 제안을 받기도 했었대요. 그만큼 이론도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완규 처장이 굉장히 청빈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변호사도 뭐 얼마 안 하고 법제처장 이제 발탁돼가지고 이론이나 그 실무나 그 다음에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분이 이완규 처장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지금 법제처장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완규 처장 정도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걸고 넘어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고 검찰도 동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뭐 이렇게 그거 하긴 할 텐데 글쎄요. 근데 더 나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뭐 이번에 이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런 분들 이제 이야기도 쭉 나오긴 하던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는 이완규 처장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한동훈 장관 부인 문제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선배님,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 부인도 서울법대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잘 알거든요. 네. 부인을. 네. 그때 그 서울법대 여성 여학생들 중에 네. 제일 똑똑한 게 우리 정익진 변호사 부인이 제일 똑똑하고 그다음에 미모는 한동훈 장관 부인 있잖아. 네. 에이스 우리 소위 옛날 킹카라 그러잖아. 네. 이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유명했어요. 네. 그 우리 변호사님 부인과 네. 한동훈 장관 부인도 서로 친하죠. 그거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여학생들 법대 뭐 그렇게 큰 기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네. 2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기수 차이 나요. 한번 이게 부인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은정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역대급 우리 만약 한동훈 장관이 큰 꿈을 이룬다면 네. 역대급의 영부인이다. 네.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서울법대 나오고 변호사 네. 이런 흔치 않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도 이게 훌륭하지만 네. 따라서 이제 아마 부인도 확실하게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지 않을까. 네. 이번에 봉사활동 그 사진 표정 봤잖아요. 네. 이게 진짜 진심으로 남편을 돕겠다는 이런 표정 아닙니까? 뭔가 이게 정치 반대하면 뭐 씹은 듯한 표정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밝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앞으로 이게 적극 도와줄 거로 봅니까? 한동훈은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저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도 이쁘고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쁘기만 한가 돈도 잘 벌잖아. 그래가지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뭐 얼마밖에 없는데 한동훈 얼마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느냐?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월급 모아가지고 지금 그 재산이 된 게 아니고 김현장에서 그 와이프가 변호사하면서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이 그렇게 맞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집값 누가 올려놨습니까? 민주당에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버가 나오는 거지. 뭐 검사해가지고 뒤로 돈 받아가지고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누가 봉투 돌리니까 봉투 돌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으면 자기도 자가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봉투 돌리고 남는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전세 살고 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봉투 돌리는 사람은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또 집 몇 채씩 해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건 농담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돌직구 나갔다 왔는데 예. 박수현 전 의원이 전 그 홍보수석이 솔직히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송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은 3시간이나 줄을 서야 될 만큼 그렇게 많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그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부러워서 미칠 지경일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강서구 우리 패배하고 나서요. 네네. 이게 민주당의 성자의 저주가 올 것이다. 네. 지금 이게 민주당은 완전히 그 이후에 정체입니다. 네. 지지율도 이게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이 이슈를 못 만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게 완전히 정책의 BTS를 능가하는 한동훈의 또 현상. 거기다가 이제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게 개항까지 갈 수 있다. 이재명 잡으러. 이런 게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내가 한동훈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한동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동훈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눈덩이가 처음에는 요만하게 이제 주먹만하게 되더라도 이게 굴러가면서 엄청난 바위만하게 그 뭐 집채만하게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한동훈 이펙트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